안녕하세요. 6월 20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9일 제지입니다. 현 시장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의 문제예요. 글로벌 전체적인 그리고 우리 시장 전체적인 수급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썸네일에 JP모건이 오늘 프로그램으로 큰 폭의 순매도, 손절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사들였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워낙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소신껏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좀 더 관망을 보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은 지켜보시기만 할 것이고요. 현재 위치는 저점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담으시면 되고, JP모건처럼 9만 주, 10여만 주를 프로그램 매도로 손절하시는 곳이 계시면 또 그렇게 손절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는 바닥권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출 거라는 생각보다는 올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은 저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할지라도 주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파동을 형성하면서 3번, 4번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더 이상의 체류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의 모습은 고점 대비 35% 정도 선에 다가왔습니다. 2022년도의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요. 5G, 자율주행 등등으로 본다라면 현재 물가 상승 폭이 큰 폭이지만은 전 세계의 경제가 큰 폭으로 후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이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성이신 분이죠. 제롬 파월 의장이라든지 미 재무장관은 그렇게 큰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44% 정도가 연말까지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이렇게 재무장관이나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은 그렇진 않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그러한 측면에서 유럽의 증시를 현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증시는 반등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영국이 1.52%의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독일은 0.47 강보합으로 현재 시작은 그렇습니다. 독일 닥스 30도 역시 0.49%, 프랑스 0.15%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폴란드가 마이너스 1.356이 되는데요. 이것은 6월 17일자 기준이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덴마크라든지 덴마크는 현재 2.31%의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마이너스 0.01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한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의 선물은 강보합으로 0.7% 정도 75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 선물은 0.78 28포인트를 현재 강보합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국 FTSE 100 지수는 1.53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네요. 5.1원이 오늘 0.4% 상승해서 1292.4원, 1300원에 육박한 125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만 환율이 좀 그 안에서만 박스권에 서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300원을 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금값,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108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네요. 107.88이나 107.9나 108달러.
최근에 122달러였어까지 올라갔었죠. 나스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를 보면 이 정도에서 보면 되겠네요. 나스닥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모습을 본다라면 다시 한번 2000년도에 IT 버블로 인해서 내리 1년, 2년, 3년 동안 내리 줄곧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2000년부터 역대급의 거래량이 이제 나스닥에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2008년, 9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모기지론, 부동산의 폭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 이외에는 이때가 이제 2020년의 3월에 코로나 팬데믹인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부분으로 인해서 16,200에서 현재는 1,800포인트, 1,500포인트가 고점 대비 35% 제가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요 선 더욱더 하방으로 열렸더라면 나스닥이 10,000포인트, 그러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7% 정도의 하락세, 마이너스 40% 갈 수도 있고요. 시장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와 같은 현상이다라는 정도이고요. 그러한 것으로 현재는 볼 적에, 그리고 9일 재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3,000원 이하라고 한다라면, 지금 오늘 또 하락한 주체는 뭐냐면, 우리가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큰 낙폭이 큰 증시가 우리 증시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2.04%, 코스닥이 마이너스 3.6%를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오늘 낮에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큰 폭으로 3%대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이 마이너스 3.6%로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베트남이 마이너스 3%, 스리랑카가 마이너스 3%. 우리 경제와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이죠. 고객 예탁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57조 원이고요. 최근에 신용융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9일 재지 신용도 역시 줄어들고 있고요. 현재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의 매도와 신용융자 잔고의 담보 부족 또는 주식담보대출, 이런 부분들의 피투자의 투매 현상과 외국인 환율에 따른 기업의 구조가 악화되는 그러한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피투자의 투매, 이러한 부분들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2%와 3%의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보였지만 외국인은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6,658억 원의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1,573억 원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얼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폭을 하락을 했다는 것은 개인들의 주거니 받거니 투매를 개인이 받고, 이러한 현상, 57조 원에 해당하는 고객 예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융자도 역시 20조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순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이곳에서의 투매로 인해서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은 가장 큰 폭의 아시아권의 불명예스러운 블랙 먼데이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끝자락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쩌면 가장 길게 다음 달 7월 28일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결정, 그때까지도 진행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어쨌든 9일 재지는 제 기준으로 분할 매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역시 이 근방 감사하게 받는 것이죠. 지나치게 많이 매수하면 어느 정도 10% 이상대에서 익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2770원 오늘 61만 주 거래량으로 6.42%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9일 제지 오늘 월요일에 공매도 그리고 대차 상황 그리고 신용 융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제지 공매도는 43,742주를 보였고요. 평단가는 높네요. 2,811원이고요. 오늘 대차의 모습은 16만 3천 주를 대차를 하고 상환은 9만 4천 주를 했습니다. 어제 12만 주를 했고요. 지난 금요일 오늘 16만 3천 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 차입을 했는지 외국인들이 차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5만 7천 주를 외국인이 대여를 하고 내국인 증권에서 8만 3천 주, 투신에서 2만 3,392주, 10만 6천 주 정도를 내국인이 대여를 하고 그 중에 14만 주 정도, 85.5% 정도를 외국인이 차입해 갔습니다. 그리고서 증권에서 2만 3천 주를 가져갔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사실 10만 5천 주 훨씬 더 많이 매도를 한 모습이죠.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으로 16만 주를 매도했는데요. 10만 주 정도만 매도한 것으로. 그럼 6만 주는요, 차입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끌어들인 거죠. 따라서 현재 외국인 보유가 427만 주에 3.35%의 외국인 보유로 잡히지만 빚을 얻어서 끌어들인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수가 점차로 낮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투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3년 내 가장 적은 신용 융자 비율 2.7%까지 어쩌면 내일 정도, 모레 정도면 이보다 더욱더 줄어드는 현재 신용 융자가 346만 주에 해당합니다. 340만 주도 더 무너지고 오래지 않아서 300만 주도 무너지지 않을까. 담보 부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는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히 저는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만약에 종종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급락장 하락장에 최근 3월에 5조 원에 해당하는 휴렛패커드를 워렌 버핏은 현금으로 사들였는데요. 이러한 시장이 흘러내리니까 얼마나 워렌 버핏도 상당히 우리들처럼 많이 후회하지 않을까? 한 석 달 정도 기다렸다가 조금 싸게 살 거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중히 이렇게 하방으로 더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고려를 하고 또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하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 양방향의 포지션을 모두 다 고려하고 적기다라는 판단하에 5조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현재 하락하고 있는 곳에 장중에 조금 더 많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다라고 해서 서운해하면서 조금 미리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좀 팔았다가 아래서 살까? 이런 생각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업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볼지는 저는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또 삼성전자도 2%대 5만 8천 5만 전자를 향하고 있는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월도 열흘 정도라면 2분기가 마치고 2분기 실적이 7월. 그래서 저는 궁금하기 시작을 합니다. 7월 28일이 FOMC 금리 결정하는 것이고 그 이전부터 서서히 실적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실적 부분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 부분을 희석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7월 말까지는 요지부동 관망장세로 시장이 흘러갈까? 그럼 8월에는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매수 못하고요. 조금씩 더욱더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일지진이 2,600원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100원 정도를 더 빠지게 되면 전저점 부근까지 다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의치 않고요.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혼까지 끌어들인 비투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오히려 그런 걱정도 되지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더 하락하는 그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국일그래핀 최근 윤순길 사회이사의 공동연구 진행 한 달간의 네덜란드 K교수 랩실에서 그래핀이 적용된 반도체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5월부터 공동 작업을 또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6개월 내에 나올 수 있을까? 결과물이 이렇게 어쨌든 반도체 펠리클 부분 올해 여름 또는 언제일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지진은 17만 주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8만 주 들어가는 것을 고스란히 손절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금융투자에서 58,900주, 기관해석에서 6만 주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전부 물반고기반처럼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나스닥이 내일 새벽녘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어쨌든 저는 나스닥도 10,000포인트, 1500까지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7.8%, 1500 마이너스 35%. 그래서 언제 정도 멈추게 될지 그리고 7월 말까지 이러한 흐름이 횡보 약한 반등, 강한 또 하락 이런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요. 시장 수급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는 없지만 서서히 바닥권, 과매도 영역으로 진입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또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올 환경도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유럽, 미국 금리 인상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저도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선뜻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증시 각각의 개별 종목들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이 궁금할 뿐입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잘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블랙 먼데이 수고 많으셨습니다.